산타입니다. 오늘 6월 9일 화요일이고요. 날씨 쥐기입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고요. 쥐. 이방인이라는 그 까미 작품에서 항상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는 그 책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왜냐면은 그 일부가 끝날 무렵에 벌어지는 아주 극적인 반전 내지는 망치로 때리는 듯한 아주 갈등의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최고죠. 그 주요 플롯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레이몽이라고 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렇게 반사회적이지는 않지만 촉망 맞는 직업을 가진 젊은이는 아니, 창고 관리이며 전직 권투 선수,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지만 아파트 내 정부를 데려와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회적인 벌이는 프랑스 식민지 북아프리카 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한 인물을 배치를 하잖아요. 평소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남이 어떤 눈치를 주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일들은 심하게 말하면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자기 애인과 정사를 나눈다든가, 어머니를 죽음이 슬펐다는가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맥락 없는 얘기, 그런 부분이 좀 반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인생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어떤 솔직함도 그런 레이몽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번 돈을 자기 정부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도박으로 썼다는 심증을 갖고 구타를 하게 되고, 또 그녀는 그러니까 이웃집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 레이몬 경찰서에 가게 되고 거기서 조서를 쓰게 되고 증인으로서 레이몽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경찰서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잖아. 그 무어인의
정부가 자신이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쓴 이유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연약한 여자를 구타를 했다. 정상 참작을 바란다. 친구로서 이런 내용들을 쫙 쓴 거야. 그로 인해서 레이몽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조서와 증인을 쓴다는 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면은 친구도 그런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레이몽은 감동받은 거지. 넌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외연의 사회적인 패턴에 이제 접점을 같이 하는 거지. 해변가에 별장이 있는 레이몽의 친구의 초대에 메르소를 초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까미가 이야기한 소설 속의 이야기 등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처단 개념의 주인공의 처단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그가 재판장에게 부랴부랴 왜 죽였냐라는 재판장의 얘기에 햇빛이 불쾌하다는 이유가 그냥 얼겹결에 나온 이야기지 그게 진짜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쭉 전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거를 설득을 한번 해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분이 나와요. 아버지도 광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처단, 사회적인 처단, 사형에 대한 거를 관람을 하시다가 그 충격이 쉽지 않았나 보는데, 그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증언이 아버지가 어떤 사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장면과, 또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부족함, 그 정서적인 부족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번에 느꼈는데, 메르소는 그 레이몽과의 관계에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처단자적인 어떤 사법 시스템이 주는 여러 가지 불합리에 올가매져서 가는 정황에 내가 그를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그는 레이몽과 같은 친구에게 증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줄 아는 그런 의지가 있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인 별장에 초대를 받잖아요. 메르소도 레이몽과 함께. 그 말이라는 애인과 같이 동성을 하고 거기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그런 와중에 해변가를 걷다가 추정컨대 레이몽이 때려줬던 그 정부의 오빠와 그 무리들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때는 뭐 별일이 없었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선가 그들이 사건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는 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무어인들이 단체로 와서 칼로 레이몽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 철철철철 피가 흐르니. 편안한 해변가에 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해변가에 말이죠. 붉은색 피가 갑자기 선으로 그어지는 그런 이미지 대비가 상당히 인상적이야, 그 장면. 때문에 급하게 인근에 있는 병원은 없었고 의사를 찾아가서 응급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죠. 얼마나 충격이 있었지. 거기서 오는 분노가 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발적인 사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극렬한 충격이 방금 전에 일어났고, 그 스트레스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주인공이 해변가를 다시 걷잖아. 걷다가 저 먼 발치에서 얼굴만 그늘에 햇빛에 가린 채 해변가에 누워있는 방금 전에 그 칼을 휘두른 무어인을 발견하는 거지. 책에는 분노에 대한 건 안 써 있는데, 그가 약간 좀 이죽거리는 듯한, 한 10m, 9m, 8m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전날, 전전날, 뭐 어머니의 죽음과 그리고 레이몽이라는 갑자기 친해진 친구의 자상을 목격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변을 걷다가 그 사건을 벌인 사람이 해변가에 아주 우아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오른쪽에는 총이 있었어. 그 태양빛은 너무나 뜨거웠고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심리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지. 물론 사회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뭐 평가를 받았던 사람, 반사회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련의 사건에서 폭발하는 한 발을 쏘고, 그죠? 조금 있다가 세 발을 쏘게 되잖아. 빵빵 네 발을 쏘게 되잖아. 요 그 사이, 요게 또 굉장히 또 나중에 2부에서 재판장이 공소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잖아. 까미라는 사람이 책 참 기가 막히게 썼다. 곳곳에 배치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배치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배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본통이 터지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 책을 읽고 결국은 맨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면서도 고난이도의 나는 그 이방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극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수천 년간 옥매어져 왔던 종교적인, 사회적인, 계급적인, 또 젠더에 대한 여러 가지, 오히려 남자로서 갖는, 남자는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어떤 역차별들을 깨부신 이야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그 죽음 직전에 마치 하나님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자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한 신부의 무례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잖아. 자복해라,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에게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라, 이렇게 계속 신부가 요구를 하잖아. 근데 얘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나는 뭐 종교를 믿지도 않고 내가 느끼는 건 난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것이라면 그 잘못에 대한 것만 내가 상업적인 처단을 받으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잖아. 내가 살해를 했지만 그 살해를 벌이게 된 동기들이 있지 않느냐. 무어인에 대한 어떤 지인의 살해를 생각할 만큼의 위협적인 가해 지인이고, 그리고 사실 자기는 너무나 피곤했고, 어머니의 장례식과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에서 튀어나온 태양빛이 너무 뜨거웠다라고 하는 어떤 시국적인, 아니면 뭐 삶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사법체계에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희극적이지 않냐. 너무 우스운 사회 아닌가.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에 있는 사회적인 이라고 생각하는 고배우의 이자를 받아먹는 한 사람을 저희가 처단을 한다는 거는 법대를 다니는 3학년, 4학년 학생 입장에서 저희가 평소 지론으로 갖고 있던 범인에 대한, 그리고 초인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로디아,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은 초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정당한 목적이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무서운 논리를 벌이잖아요. 사회적인 처단할 마땅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인다. 사회적인 정의로 죽인다. 내가. 그러면 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나폴레옹에 대한 정복도 그와 유사하게 초인이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논문까지 쓰잖아. 그 죽음에 대한 사례와 무어인을 죽인 메르소의 그 액션에 대한 차이, 누가 더 자유로울까? 나중에 소냐로 인해
당당하게 얘기하는 역설을 다. 결국은 청소 못 받아내요. 친구가. 와, 소름 끼치는 그 짧은 장면에. 그래서 내가 2부를 쓰기로 했어. 제목은 풀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메르소의 죽음에 마리는 이제 각성을 하는 거지. 마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 메르소라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프랑스 여인이죠. 검사와 재판장 그리고 모든 일의 그 원인이 됐던 그 정부 부어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마리는 그런 어떤 이부를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런 시나리오를 레이아웃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네. 진짜 괜찮은 소일거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례 제목은 첫 주에 이방인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지만 그냥 보면은 맨 첫 구절이잖아. 어머니가 죽었다. 그런데 그냥 오고 오고와 유사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세 명을 살해한 나는 3명을 살해하였다. 그런 식으로 되어갖고 담대한 담 말하면 여자리가 나오잖아. 그런 식의 컨셉으로 해서 나는 창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컨셉을 좀 잡았어. 그리고 명작 이후에 벌어지는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컨셉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 재밌을 것 같아. 이방인이 다 써지면 이방인 2부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쓰여진다면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걸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그것을 만들고 써보려는. 컴퓨터 쓸까? 6필로 쓸까? 6필로 그래만 좋았는데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